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학연수 때 영어를 좀 빨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엘레멘터리 반이었어요. 가장 낮은 반에서 거의 7개월 만에 어드밴스 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갖춰져 있고, 제가 또 유학원을 한 지 한 9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빨리 성장한 학생들의 그런 노하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라.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야 되고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를 조금 특히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단어 찾는 데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업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습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날에 공부할 내용들에 대한 거를 미리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가시게 되면 그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복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배웠던 거를 천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당연히 복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집중을 하실 건데, 예습을 아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가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뭐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와야 될 이제 그런 정보들을 미리 가져오다 보니까 수업을 좀 리드하는 그런 모양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과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혼잣말 혹은 대상을 앞에 두고 이제 대화를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영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현지인들이나 외국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영어를 하는 데에는 그 단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영어가 많이 늘진 않아요. 그래서 무생물,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처음 왔을 때 제 이제 쉐어룸에서 바트 심슨 인형이 있었어요. 그 인형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대화적인 능력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뭐 쓰기나 말하기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저는 이제 IELTS에 자주 나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이제 바트 심슨 인형이랑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질문도 해야 되고 내가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하나에 관련된 주제로 인해서 질문에 대한 이제 그런 단어들, 그다음에 답변에 대한 단어들, 또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영어가 모르는 거를 계속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지식을 흡수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모르는가, 말하는 것도 이제 어순이라는 게 있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방법 자체를 몰아버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단어에 집중해서 이제 그렇게 영어를 늘려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얘기를 함으로써 문장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그 반복적으로 이제 실수하는 부분, 반복적으로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내시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럼 미디어의 장점, 단점, 뭐 미디어에 관련된 뭐 사회, 뭐 경제, 인물, 막 이런 것, 이슈들,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 혹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영어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인용하고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점점점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학교 과정 뒤에 IELTS 공부입니다. 사실 이제 어학원 공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 2시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이제 복습하고 예습하면 뭐 오후 3, 4시 뭐 이 정도 될 것이고, 저녁 먹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맥주 한잔 하더라도 집에 오면 한 7시, 8시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IELTS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IELTS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통 이제 어학원을 다니시면 말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뭐 쓰기 같은 경우도 뭐 익숙해지실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나
읽기나 듣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능이랑 비슷해요. 또 토익이랑 또 형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하루에 한 개씩은 좀 풀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좀 쌓여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IELTS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나 학원 가서 몰아서 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오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IELTS 점수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 꼭 알아두시고, 6.0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5.5로 대학을 입학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뭐 아무 쓸모 없어요. 6.0 이치밴드 혹은 이제 오버롤까지도 만약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점수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IELTS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노는 겁니다. 네, 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서서 말했던 이제 무생물하고 대화하는 거, 혼자서 이제 혼잣말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내가 몰랐던 지식에 대한 거를 알아가는 그런 이제 공부에 중점적인 이제 회화 스킬이죠. 하지만 언어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요리 유학에서 필요한 언어 같은 경우는 약간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들,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 대한 것들. 왜냐면 대학교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바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를 완벽한 사람이라도 혹은 뭐 조기 유학을 오신 분들이라도 약간 이 성격이 약간 외향적이지 않거나 쉽게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는 성격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쉬는 날, 뭐 친구들과 뭐 혼자 가지 마시고 뭐 친구들과 뭐 클럽이나 아니면 바 이런 데 가셔가지고, 혹은 뭐 바닷가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어학원에서 만났던 동료들, 대학교에서 만났던 동료들을 데리고 노세요.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때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정한 주제나 본인이 대화에서 속할 때 그냥 못해도 이렇게 덤벼들여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라는 거는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필요한 스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리 유학에서는 꼭 이제 좀 영어를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주방에서 많이 이제 겪으실 텐데 많은 또 액센트를 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액센트 이렇게 흉을 보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내 액센트도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요 4개 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알려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그런 셰프크루 학생들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